오늘은 개념 설명 시간. 뭐냐면 지수 함수예요. 예, 지수 로그 여기까지 했죠? 이게 그 무엇에 해당하는 녀석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무엇. 예. 그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된다. 다항함수를 하려면 다항식이라는 그 무엇을 다뤄야 된다. 예. 유리함수를 하려면 유리수, 유리식이라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하기 위해 그 무엇에 해당하는 지수의 개념과 로그의 개념을 앞에 두 단원에 걸쳐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죠. 지수, 무엇, 함수 이렇게요. 무엇, 함수. 네, 이거 고래적부터 그 교과서가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편집을 해요. 이게 뭐냐면 지수, 함수를 먼저 가르치는 거지. 무슨 함수의 구성은 또 한 번 질문할까? 서건아, 무슨 함수의 구성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뭐냐? 무슨 함수? 어? 어떤 함수는 모든 단원의 구성이 다 똑같다. 지수? 아니야. 그 무엇에 해당하는 건 이미 배웠다니까. 이 함수 얘기해, 함수. 함수자가 달리면 다 똑같다. 또 잊어버렸다. 학기 초에 또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또 까먹었다. 진이. 또 까먹었다. 희원이. 그래프. 네. 한 20번 갈구면 돼. 또? 아, 그래프 20번 갈궈가지고 그래프 하나 기억하는 거야? 이게, 그렇지. 이게 스토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방정식. 다음? 부등식. 네. 아직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 덜 갈궜다고 반성하고 계속 괴롭히겠습니다. 네.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그러면 로그 함수에도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게 있으니까 예,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정석 및 현 교과서, 정석 및 현재의 교과서는 요렇게 한 챕터, 요렇게 한 챕터로 가지고 가요. 그럴 수 있지. 지수 먼저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쫙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로 가서 다시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순으로 배워라. 단원 구성이 그러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정석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지수 로그의 방정식, 지수 로그의 부등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묶어서. 이것도 나름 이 옛날 교과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나름 합리적인 게, 왜냐면 지수하고 로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랬죠. 이거 둘이 역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함수 배우면서 역함수 배우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본함수 배우는 게 곧 역함수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프 같이 배우고 방정식 같이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 합리적이에요. 어느 쪽이 맞다고는 할 수 없어. 그냥 현재의 시대가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택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이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다 할 생각인데요? 오늘 다 해버리면 바이블 기준이든 정석 기준이든 다 되는 거잖아. 문제가 없어요.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할 말은 매우 짧아. 매우 짧아.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해볼까?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 나는 너희에게 원형만 알려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y는 x제곱, 이 원형이고 요렇게 생겼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 대칭인 포물선의 모양이다. 유리 함수의 그래프 하면 y는 x분의 1이 원형이며 요렇게와 요렇게 생겼고 점근선이란 게 존재하고 원점 대칭이고 y는 x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까지 설명하면 끝. 무리 함수의 그래프 y는 루트 x가 원형이며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 눕혀놓은 모양이 되는데 얘의 역함수이다. 그런데 기왕이면 요런 원형과 요런 원형과 요런 원형도 같이 알아두면 좋다. 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끝이었어요. 왜 끝이었냐면 이 원형들 다음에는 변형인데 그 변형에 적용되는 원칙이 딱 세 가지. 필요한가 뭐? 난 용어를 원해. 이런 거요 하지 말고. 그럼 두 번째. 성화 평행이동 대칭이동.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용어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본인이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어느 강사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자 그래프가 이렇게 변해 이러고 있냐. 그래프가 이렇게 변해 이렇게 이러고 얘기를 하냐. 제목 말해주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설명을 하려면. 그렇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민준아 첫 번째 거 뭐야? 그래 실수배. 이건 책에 나오지도 않아. 예. 책에 나오지도 않아. 내가 너희들한테 그만 전달한 용어야.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라. 예. 얘의 정식 명칭은 닮은 변환이라고 부르는 건데 닮은 변환이 교과과정에 없어요. 그래서 x 앞에 숫자가 붙는다는 의미, y 앞에 숫자가 붙는다는 의미의 실수배라고 그냥 명칭을 붙여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게 그래프를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갖다 놓는 세 가지 변형. 변치 않게 쓰인단 말이에요. 변치 않게. 얘한테도. 그리고 어떤 원리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미 우리 다 배웠어. 그치? x 앞에 실수배, y 앞에 실수배.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예. 그러니까 그거 쓸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 말고,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라고.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이런 용어나 수순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함수가 2차 함수가 이러했고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이러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숱한 문제를 풀어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단원 딱 들어서면 내가 할 말은 되게 뻔한 거야. 지수함수에 그래프라는 단원에 들어왔을 때, 지수함수에 그래프라는 단원에 들어왔을 때 너희에게 해줄 말은 이거 원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 할 일은 끝나는 거라니까.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니들이 하는 거지. 다 배웠는데. 혜원아 선생님 얘기할 땐 여기 시선이 여기 눈에 박아야지. 자꾸 귀에만 박으려고 그래. y는
A의 X승이고요. A의 X승이고, 일단 얘 이름이 밑이잖아. 밑. 그지? 밑이고, 생각해야 될 건 이 X가 실수죠. 실수 평면이니까. 그럼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됐을 때 밑의 조건이 있었는데, 밑의 조건? 양수여야 된다고 했죠. 유리수 이상부터는 양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지수가 유리수 이상부터는 양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은 안 취급해요. 여기 1이 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1의 x승은 x의 변화에 의해 변하는 함수가 아니잖아. 그지? a 자리에 1이 오면 x에 무슨 수를 써도 1인데, 그러니까 1은 다루지 않아요. 따라서 이 녀석의 밑은 0에서 1 사이와 그리고 1보다 큰 이 두 가지 밑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두 개가 원형이 다릅니다. 두 개가 원형이 달라서 이번에도 저 무리함수 때처럼 원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려요. 자, 밑이 0에서 1 사이, 한마디로 분수, 분수의 밑을 가진 x라는 x승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여기 따라가는 걸 보니 뭐 있는 것 같지, 이거? 이거 뭐 같지? 이게 통과하는 것 같았으면 내가 뚫고 지나가게 그렸을 거 아니야. 영원히 따라가며 닿지 않는다. 영원히 접근하며 닿지 않는다. 무슨 선? 점근선이야. 이 녀석도 유리함수와 비슷하게 점근선을 가지는 녀석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내가 지금 그 사실 부분과 뭐랄까 이 그 계략적인 부분을 혼용해서 그리다 보니 두 개가 그래프가 다르게 나왔는데, 일단 알고 있자.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눈금으로 찍어보면 마이너스 y는 3의 x승이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1이에요. 요쯤에 3분의 1이면 0.3쯤 되니까 한 2쯤 찍히겠지.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삼으면. 그 다음에 x에다 0 한번 넣어볼래? 3의 0승. 얼마야? 3의 0승. 1이지. 여기쯤. 여기. 1. x에다 0 집어넣으면. 그럼 x에 1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여기다 2승을 집어넣을 거면, 희원아, x에다 2 넣으면 이거 y값은 얼마 찍어야 돼? 9를 찍어야지. 9가 말이지. 3, 6, 9 이쯤 돼요. 이렇게. 3쯤 되면 칠판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실제 모양이라는 건 멀리서 보면 거의 요쯤에서 직각 비스무리하게 꺾인 다음에 쫙 하고 y축 따라 올라가는 애예요. 마치 y축이 점근선인 양. 근데 실제로는 점근선 아니고 너무 하늘 높이 솟아.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나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제로는 요 부분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꺾은 다음에는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솟다시피 올라가는 애야. 실제는 그러하다. 실제는.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3분의 1 다음에 9분의 1, 9분의 1 다음에 27분의 1은 우리 눈에는 거의 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완만하게. 아주 완만하게. 거의 수평처럼. 수평과 수직이 거의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그래프가 실제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이 시험 문제나 교과서라고 하는 문제집이라고 하는 제한된 용지 안에다가 표현을 진짜로 해버리면
걔가 진짜 그 함수인지 알아볼 수도 없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돼. 대충 이렇게. 예. 완만하게 내려오고 완만하게 올라가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 훨씬 더 급격하게 꺾인다. 는 거 알고 계시고요. 특징에 대해서 읊어봅시다. 유리함수 때도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읊었죠. 첫 번째 특징은 너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조건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증가함수거나 아니면 감소함수이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걸 꼽아야 됩니다. 지수함수의 특징 첫 번째는 그 녀석이 증가함수이거나 증가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희원아 여기 봐야지. 감소만 하거나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우리한테 아주 큰 메리트를 주기도 하고요. 치환되었을 때 여타의 쓸데없는 잡풀이가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항상 트러블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놈이에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놈이에요. 이게 섞이면 그때부터 최대 최소도 어려워지고 합성한 방정식도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부등식도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단조하여 증가하거나 단조하여 감소하는 애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한테 큰 메리트를 준다. 첫 번째 특징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예요. 보시다시피 X축이라는 점근선을 갖는다. 따라서 이 녀석이 이제 평행이동되거나 대칭이동될 때 보면 점근선부터 옮겨야 된다. 점근선부터 옮기고 그걸 염두에 둔 상태로 그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정점이 있어요. 여기 밑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x에다 0을 집어넣어 보면 모든 실수의 영승은 1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지나요. 여기를 0,1 y축 선상의 1이라는 자리를 반드시 지나요. 그래서 0,1을 정점으로 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지수함수를 구분해 내는데 큰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0,1을 지난다. 그 다음은 변형. 변형.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실수배에서 y는 k 곱하기 a의 x승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y 앞에 그러니까 함수 전체 앞에다가 실수배를 붙인 개념이고 아니면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a의 kx승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실수배를 했다는 것이 그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바라볼 때 지수함수는 이 x에 대한 실수배는 거의 걱정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3의 x승이었다 쳐봐요. 3의 x승이었다. 그럼 x 앞에 실수배를 붙이잖아. 그래 봐야 뭐지? x 앞에 x 대신에 2x 정도를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이 계산을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9의 x승이 됩니다. 그러면 밑이 3이었다가 9로 바뀌었을 때 그 그림이 어떤 식이 될까?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x 앞에 실수배가 붙는 것이 그 그래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실수배는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늘리거나 이렇게 잡아 늘리거나
반대로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누르는 이야기다. 두 번째, 평행이동. 네,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 그렇지만 y-n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게 평행이동이 되어서 같다라고 하면 a의 x-m, 여기는 이렇게 붙을 거고, 예, 더하기 n, 이렇게 붙을 거고. 그럼 이게 mn만큼 평행이동 한 거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리면 되는 거고. 대칭이동은 말해 뭐하냐. 아마 가장 간단하고 가장 너희들에게 많이 소개된 게 이 대칭이동일 텐데. 그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둘 다 마이너스, 그리고 x, y 자리 바꾸기. 근데 x, y 자리 바꾸기 여기서 안 시킨다? 왜 그러게? 채연아, 왜 그럴 것 같아? x, y 자리 바꾸기는 이 단원에서는 안 시켜요. 왜 그러게? 아니야. 그런 이유 아니야. 잘 생각해봐.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의 대칭이 뭘 의미하는 건지.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가 무슨 대칭이지? 그렇지. y는 x 대칭이지. 근데 y는 x 대칭이 함수로는 무슨 의미지? 아! 까먹었다. y는 x 대칭. 역함수. 그 역함수 구하기야.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는 의미가. 여기서 질문. 지수함수의 역함수 뭐게? 이거 처음에 얘기한 건데. 저기 있잖아.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뭐라고? 로그함수라고. 그러니까 다음 단원에서 할 걸 지금 뭐하러 하겠어. 알겠어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예요. 로그의 정의가 지수의 역과정이었잖아. 그 역과정이란 이름 자체가 역함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림이 바로 로그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거 다음에 할 얘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얘기를 내가 반복해서 뭐 하겠어. 니네가 2차 함수 때도 했고, 유리함수 때도 했고, 무리함수 때도 했으니 지수함수 때도 하면 된다. 라는 거야. 안 익숙하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네. 익숙해지겠죠. 어차피 하루에 다 설명할 생각이니 로그 함수의 그래프까지 같이 가볼까요? 방금 전 얘기예요. 방금 전 얘기. y는 a의 x승이라는 i가 있었어요. 그러면 x와 y의 자리를 바꾼 후 x는 a의 y승 이렇게 양변에 로그 a를 때리면 로그 a의 x 이퀄 로그 a의 y승이 되고요. 이 y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로그 a의 a는 1이 되니까 y는 1이 됩니다. 결론이 뭐냐면 y 이퀄 로그 a의 x가 되었다는 뜻인데 지금 내가 한 이 행위가 뭐 하는 행위였냐면 역함수 구하기였어요. 그러니까 로그 a의 x라고 하는 그래프의 원형은 y 이퀄 ax의 역함수이다. 그래프로 얘기하면 y 이퀄 x 대칭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대칭이었다. 그러니 a가 0에서 1 사이일 때와 a가 1일 때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달랐으니 로그함수의 그래프도 같이 다르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원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잖아요.
ax 승이. 그러면 요렇게 y는 x를 갖다 놓고 대칭시키면 되죠. 대칭시키면 이때 x축이었던 점근선 역시 y는 x 대칭을 시키기 때문에 점근선이 요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그래서 로그의 점근선은 희한하게도 y축이에요. y축. 그래서 얘를 따라 이렇게 올라옵니다. 얘를 따라 이렇게 올라오다가 아까 저기 지난 자리가 어디였지? 여기? 지수함수, 모든 지수함수의 원형이 지나는 자리? 0,1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로그 함수가 지나는 자리? 예, 1,0이겠죠. 1,0을 지나면서 드라마틱하게 꺾이면서 이렇게 가게 된다. 이게 예. 미치. 야, 미티가 맞아? 미치가 맞아? 이 뭐 이렇게 구개음화, 두음법칙 뭐 이런 거 없어? 미치야? 미치. 아씨. 나 중학교 때 국어 잘했던 것 같은데. 예. 미치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요렇게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긴 녀석을 y는 x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겼던 점근선을 요렇게 옮기고 나면 예, 요걸 따라 올라간 애는 요걸 따라 내려오게 되면 요걸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는 예. 점선하고 살짝 생각해 보면 이 y는 x 대칭 모양이 맞을 거예요. 예. 얘로 얘기하면 x축 대칭시킨 거예요. 이렇게 뒤집은 거. 희원아, 그지? 뭐가 그렇지? 응. 의지를 구해라. 응? 너의 의지를 구해라. 너의 의지를 실현화해라. 잘했어.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지수함수 때와 똑같이 읊어보자면 쿠숑 1번 뭐라 그럴까? 아까 지수함수 때 내가 이거 특징 세 가지를 읊었잖아요. 그럼 로그 함수의 특징 세 가지를 읊어낸다면? 그렇지. 그 계열을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었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게 아니라 내 질문에 의도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수함수 때 세 가지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말하면서 증가 또는 감소함수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지수함수에서 그러했으면 그것의 역함수 로그함수도 딱 그 계열로 말을 해줘야지. 두 번째? 그렇지. Y축이다. 아까 점근선이 X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1,0을 정점으로 하는 그래프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너희들 바이블로 얘기를 하면 지수함수가 한참 방부등식까지 다 끝난 다음에 로그함수 들어가는데 로그함수 그래프를 설명을 읽으면서 또 새로워. 그 성질 세 개를 다시 외워야 돼. 라고 하는 일이 없죠. 이렇게 배우면. 지수함수의 성질 세 가지가 있었고 그것의 순서 그대로 y는 x 대칭시킨 상태에서 로그함수의 성질을 읊어대면 돼요. 이 스토리로 가면 두 번 공부, 세 번 공부를 반복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니네한테 계속 괴롭히려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모든 함수는 무슨을 배운 다음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순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래프라고 하는 단원 내에서는 원형을 배운 다음 변형을 하면 된다. 그 변형에 실수배, 대칭이동, 평행이동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 라고 계속 반복시키는 이유는
공부하기 좀 편하게 하라고요. 공부 좀 편하게 하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대답을 강요하고 암기하기를 바라는 거라고. 변형 얘기 또 해야 되나? 안 할 거라니까? 또 밀고, 늘리고, 돌리고. 방금 봐서 알겠지만, 밑이 0에서 1 사이인 얘와, 예를 들어서 이게 A가 2다. 그럼 그걸 딱 뒤집은 애가 얘죠? 2분의 1. 얘가 2다. 그럼 그걸 딱 뒤집은 애가 2분의 1이에요? 얘네 둘은 X축 대칭관계야? 이걸 외워야 할까? 아니라니까. 그냥 너희들 스스로 공부하다 깨닫는 거야. Y는 로그 2의 X가 있는데 Y는 로그 2분의 1의 X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라서 그 마이너스 1승이 로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분모로 나가는 건데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로그 2의 X와 같은 건데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냐? X축 대칭시켰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공부하다 깨닫는 거야. 알겠어요? 아까 지수함수 때 이 녀석이 만약에 y는 2의 x승이었다면 이 녀석이 y는 2분의 1의 x승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그 얘기 아닐까? y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응?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프를 가지고 놀면서 이짓저짓 해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를 스스로 깨우치고 깨닫으면서 기억이 되는 거지. 이건 내 백날 읊어봐. 백날 읊어봐. 소용없다니까. 그냥 한마디 흘러가는 무의미한 말 중에 하나가 되죠. 실제로 그랬어요. 네. 내가 실수배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언젠가 8배가 이렇게 되더라고. 8배가. 그러면 함수를 8배 시켰다는 얘기니까 지수함수를 딱 잡고 8배를 위아래로 쫙 찢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냥 솟았다는 느낌.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쭉 위로 찢으니까 이렇게 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만 해도 모양이 비슷한 거야, 이게. 생긴 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이 8이라는 애가 2의 3승이었고 곱하기 2의 x승이니까 2의 x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는데 뭐야? x 자리에 x 플러스 3이 무슨 뜻이지? 희원아,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으면 뭐 하자는 뜻이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x인데? x축의 음의 방향으로 3만큼, 즉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하자는 뜻이었어요. 그럼 뭐야? 이건 8배였는데 이건 갑자기 왼쪽으로 3칸 밀기가 된 거야. 같은 그래프 맞아요. 네. 여기 있는 모든 값을 다 왼쪽으로 3칸씩 밀면 정말로 위로 8배 잡아 뽑은 그래프랑 같은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는 x축 방향의 평행이동과 y의 실수배가 같은 뜻이다. 혼용하여 쓸 수 있다. 라고. 재밌는 포인트지? 실수배한 행동과 평행이동한 행동이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니까. 예. 그럼 이 재밌는 걸 문제에서 놓칠 리가 없지. 문제로 내는 거야. 다음 중 평행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그래프를 모두 모은 것은 이딴 식으로. 로그 함수는 없을까? 있어요. 로그 2에 한 다음에 x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8x 이렇게 하면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8배를 누르겠다는 소리거든요. 8분의 1배로 만들겠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알고 보면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8이 돼요. 로그 2의 8은 3이죠. 이거 뭐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내가 얘를 잡아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하고 이 로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쏙 하고 산만큼 들어올리는 게 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야. 예. 어차피 뭐 같은 함수니까, 예. 같은 함수에서 방향만 다르게 만든 거니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이런 거. 내가 떠들면 뭐하냐고. 니네들이 갖고 놀면서 깨달아야 된다. 하다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 자식놈들이 요즘에 사달라고 한 게임이 흔한 남매의 인생 게임을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딱 사줬는데 처음 보는 게임일 거 아니야. 너무 잘해. 세 마리가 다. 너무 잘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인생 게임하고 똑같은 거래. 그렇게 주사에 굴려가지고 뭐 이렇게 흥하고 망하고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 그렇더라고. 어느 날 모두의 마블 이런 거를 친구 집에 가더니 모두의 마블을 너무 잘하는데 우리 집엔 모두의 마블이 없거든? 그래서 니네 이거 어떻게 알고 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부루마블 있잖아. 라는 거야. 기본적인 룰과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변형은 얼마든지 그 게임 안에서 새로 익히면서 내가 그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이 된다는 얘기인데 난 너에게 계속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야. 이 기본적인 룰을 알아라. 예, 기본적인 룰의 구성을 알아라.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예, 그래프, 원형, 변형. 원형, 변형, 변형, 실수배, 대칭이동, 평행이동. 실수배, 대칭이동, 평행이동.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정의역을 제한한 다음에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그게 너무 쉽다 싶으면 합성 함수를 만든다. 그 합성의 대상은 주로 2차 함수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수가 2차 함수에 합성된 거, 로그가 2차 함수에 합성된 거, 이걸 많이 볼 거예요. 왜?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수 로그 함수는 그냥 일방적인 증가 또는 일방적인 감소가 많아서 최대 최소의 의미가 없어. 정의역이 제한되잖아? 그럼 왼쪽 것과 오른쪽 것 값을 넣으면 그냥 그대로 최대 최소예요. 그렇잖아. 증가하던 애가 내가 제한 변형을 이렇게 줘버리면 이쪽이 제일 낮고 이쪽이 제일 크지. 감소하던 애가 내가 제한 변형을 이렇게 정의역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가 제일 낮고 여기가 제일 크지.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그래프를 그릴 생각도 안 해. 그냥 양끝 값을 넣어버려. 그럼 너무 허무하지? 가르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요렇게 휘어있는 2차 함수에다 합성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최소인지 모르게. 어디가 최대인지 모르게. 예, 이렇게. 그게 비단 그래프의 최대 최소만일까? 아니에요. 예, 방정식, 부등식에도 똑같습니다. 방정식, 부등식에도. 세상 쉬운 게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이야. 여기 봐봐. 2의 x 플러스 1승이 있어. 는 8, x는 얼마인가? 이게 지수방정식이에요, 이게. 이 x를 구하시오가 지수방정식이라고. 지수에 x승이 들어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고, 지수에. 그걸 지수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 x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현아? 네가 계속 집중을 못하면 계속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 2의 x 플러스 1이고 8은 어떻게 써? 8이라고 써? 아니, 지수방정식을 풀 생각이거든 지금. 그럼 8은? 2의 3승. 이걸 요구한 거야. 머리를 써. 그럼 얘하고 서로 같아야 된대. 그럼 x 얼마야?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마치 지워지는 것처럼 해서 밑을 통일한 다음 지워지는 방식으로 해서 x 플러스 1은 3이 되고 x는 2이다. 이게 지수방정식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야. 로그는 다를 것 같으냐? 로그 2의
x는 5이다. x를 구하시오.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라니까 이게. 예. 그러면 x는 2의 5승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로그 방정식이란 게 이래.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내는 거죠. 지수가 들어갔어. 그지? 지수에 미지수 있는 애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알고 보면 이거는 하나로 x는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2의 x승이라는 애를 염두에 두고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인마는 t의 제곱이 되고 인마는 2의 x승 곱하기 2니까 더하기 2t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8이 되어서 이렇게 일단 치환하고 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요. t는 마이너스 4이거나 t는 2이거나 이렇게. 맞죠? 그런 다음에 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2의 x승은 마이너스 4이거나 2의 x승은 2이거나 그래서 여기는 x 이퀄 1이라는 해가 나오고 x를 구하는 게 방정식이니까 여기서는 그런 x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고 왜냐하면 아까 그래프에서 봤지만 2의 x승의 그래프는 음수 쪽에 값이 없어요. 예, 따라서 이거 y는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이렇게 걸쳐봐야 걸리는 데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2를 얼마만큼 거듭제곱해도 마이너스 4는 만들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근을 무연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걸러냈어도 돼요. 이게 t로 치환하는 순간 t는 양수다라는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 걸러냈어도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지수방정식을 푼 거니 2차 방정식을 푼 거니 메인은 2차 방정식이었겠지. 예, 지수방정식을 푼 건 요게 다니까 요게. 예. 이런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쉬운 구도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를 어려운 구도로 만들면 또 나름대로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근과 계수와의 관계 등장시켜가면서 2차 방정식에서 니네가 제일 어려워했던 근의 분리 이런 거 등장시켜가면서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의 분리, 기타 등등을 다 동원해서 무늬만 지수 방정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인데 요거는 방정식하고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2의 x승이 있고 이퀄 2의 2x-1승이 있다. 이게 이퀄이면 이제 2의 거듭제곱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얘를 이렇게 지운다는 뜻. 사실은 지우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지우는 거 아닌데 마치 양변에 로그 2를 때린 것처럼 때린 것처럼 얘가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수가 난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서 등호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지수 방정식. 로그도 끝에 가면 이런 식이 돼서 이런 식이 돼서 로그 2를 통일시킨 다음에 지워서 이렇게 진수끼리 서로 같다라는 이게 과정을 만들어서 결국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다항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방정식까지는 이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등식은 좀 얘기가 달라요. 부등식은 똑같은데 2의 x승에 2의 2x-1이 있다고 쳐봐요. 또는 2분의 1의 x승, 내가 같은 짓을 해볼게. 2분의 1의 2x-1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봐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얼핏 생각하면 여기 2가 똑같고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 똑같으니까 이걸 그대로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우리가. 드는데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밑의 크기가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의 인지에 따라 달라요. 하는 행동이. 밑이 1보다 크면 이게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 근데 밑이 0에서 1 사이의 숫자가 되면 이게 지우면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실상은 이게 지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실상은 지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높낮이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높낮이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의 무슨 승.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녀석은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따라서 2의 x승과 2의 2x-1승이 이런 부등호를 가졌다는 얘기는 2의 x승 쪽이 2의 2x-1승 쪽보다 높다 이런 뜻이죠. 이게 높다. 그럼 이게 더 높고 이게 더 낮은데 그 더 높은 값을 갖게 하는 x가 이게 x라면 y는 2의 x승이라고 할 때 x라면 더 낮은 쪽 값을 갖게 하는 x가 2x-1이라는 거죠. 그 x축 상에서의 위치를 보면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이에요. 다시 말해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지. 요런 관계.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x값이 더 큰 애가 y값도 더 크다. 이런 당연한 논리예요. x가 더 큰 애가 y도 더 크다. x가 더 작은 애가 y도 더 작다. 거꾸로 말하면 y가 더 큰 애가 x도 더 크고 y가 더 작은 애가 x도 더 작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등호가. 그래서 그대로라고 하는 거지. 그대로. 근데 얘는 달라요. 이게 2분의 1x x승은 감소함수란 말이에요. 감소함수라서 2분의 1의 x승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건 여기가 2분의 1의 x승의 높이라고 하고 여기가 2분의 1의 2x-1승이라고 하면 얘가 더 함수값으로는 높은데 그 i의 x 좌표를 보면 더 왼쪽에 있어요. 감소함수니까 2x-1이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x가 한마디로 더 작아야 y좌표가 더 높다. 감소함수니까. x가 더 크면 y좌표가 더 낮다. 이런 뜻이에요. 크기가 서로 역전이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밑이 0보다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수를 가진 부등식은 지우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쌍방향 다 참입니다. 쌍방향 다 참.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크면 2의 A승은 2의 B승보다 더, 아니지, A가 B보다 작으면 2의 A승은 2의 B승보다 더 작다. 가 성립하게 되는 거고. A가 B보다 크면, 아니, 작으면 2분의 1의 A승은 2분의 1의 B승보다 크다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1로 갈 때도 서로 반대, 여기서 1로 올 때도 서로 반대. 여기서 1로 올 때 그대로, 여기서 1로 갈 때 그대로. 예, 부등식은 요게 꼭 필요해요. 지수 로그 함수에서 모두 다. 그래서 이게 로그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로그 함수도 왜냐하면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고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감소함수이므로 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너희는 이게 로그 x고 이게 로그 x니까 다
당연하게 지우면 된다가 아니고요. 지우면 된다가 아니고 첫 번째 x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x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내려오면서 지웠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하는 거고 1보다 클 때에는 이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아유 그지같이 만들어놨네. 씨. 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다 라고 해가 나오죠. 이게 2차 부등식을 풀면. 그렇지만 이 조건 하에서 이 녀석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교집합은 0에서 1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라는 해를 내놓는데 그것은 이 전제 하에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둘의 교집합을 하면 여기서는 x가 2보다 크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 부등식은 요 놈과 요 놈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 이건 그나마도 안 되네. 이거는 그나마도 안 돼요. 예, 지금 나누긴 했는데 여기가 진수 조건도 같이 걸려 있어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얘는 x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그 조건마저도 만족을 시키려면 답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쯤에서 등장하는 이제 로그의 부등식의 또 하나의 특징. 그러니까 아까 지수의 부등식에서 밑이 0에서 1 사이다, 1보다 크다, 이걸 나눠야 된다 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로그 부등식은 하나를 더 얹자면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밑 조건과 진수 조건. 진수가 양수여야 된다. 밑이 0에서 1 사이 또는 1보다 커야 된다. 예,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로. 알겠죠? 예, 그나마 이 조건도 안 된다. 요게 이제 로그 부등식 쪽입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 방부등식의 하이라이트는 로그 부등식 쪽으로 가게 돼 있을 것이고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에서 이 진수 조건, 밑 조건을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한 함정이 돼요. 이거에 한번 안 당해본 고3이 없을 거야. 언젠가 한 번은 실수를 해요. 이제 실수를 가급적 줄이고 미리부터 알고 있어야지. 진수 조건 챙겨야 된다. 밑 조건 챙겨야 된다. 계속 이제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틀리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뼈에 새겨야 됩니다. 언젠가 안 틀릴 수 있도록. 됐죠? 여기까지예요. 역시나 또 문제의 디테일, 어떤 유형들 이런 거 다루는 거 보면 이제 이거 개념서를 이 정도 공부하는 걸로 되나 싶은 반복이 또 들어갈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딱 끊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래프 관련해서 이거는 별도의 영상을 찍어놔도 괜찮을 텐데 어차피 개념 설명할 때 이제 한번 추가로 해두는 걸로 하죠. 지금 말하자면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건데 지수함수의 그래프,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지수로그 함수의 방정식, 지수로그 함수의 부등식, 이렇게. 이 중에
뭐가 제일 어렵냐? 라고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단언컨대 단연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가장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지수함수의 로그 이론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래프는 또 다른 어떤 기하학적인 나의 직관과 예. 나의 그 기본 베이스 되는 실력들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묻는단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일단 준비를 좀 갖춰두자고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준비. 어떤 게 있냐면 y는 2의 x승과 y는 3의 x승. 여기까지는 구분을 잘해 우리가. 그래프를. 이게 이제 같은 동종의 것들의 그래프의 얘기인데 밑의 크기를 살짝 달리하면 이 그래프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들이 생길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2분의 1의 x, y는 3분의 1의 x. y는 x 대칭시키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별도로 훈련을 해두지 않는 한 로그 함수도 헷갈리긴 마찬가지입니다. 대비를 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 헷갈림의 정점에 있는 아이가 바로 얘죠. 로그 2분의 1의 x 칠판 배분을 왜 이렇게 못할까? 로그 3분의 1의 x 이렇게 자, 정답을 먼저 말해줄게요. 정답은 로그 2의 지수함수 로그 2의 x승이 있다면 모든 지수함수의 원형은 0,1을 자신의 정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얘보다 높거나 얘보다 낮은 그래프가 나와도 여길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서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높낮이의 역전이. 지수함수는 아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1,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보다 3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쪽 우리가 아주 익숙한 양수 1사분면의 부분에서 3의 x승의 그래프가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도 당연하게 하기 때문에 요 왼쪽에서 얘보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y는 3의 x승.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y는 3분의 1의 x승, y는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되고요. 로그 함수는 너희도 예상을 해봐. 어떻게 생길지. 얘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이렇게 생기는 애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이 2고 어느 쪽이 3일까? y는 로그 3의 x고요. y는 로그 2의 x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와 이게 헷갈림의 절정이라고 그랬지? 요렇게 생기는 애가 나오는데 이 녀석이 y는 로그 3분의 1의 x고요. 이 녀석이 y는 로그 2분의 1의 x예요. 이걸 메인으로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섞어야 될 때도 있고 얘와 얘를 이렇게 대칭시킨 다음에 겹쳐 그리는 애, 약간 삐뚤어져 그리는 애, 이제 이런 애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소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기본은 이거.
당장 여기서부터 헷갈리거든. 이게 2분의 1, 3분의 1로 친절하게 니들 구분하기 편하라고 2와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로그 A의 X고 로그 A, B의 X죠. 그래 놓고 A, B의 대소관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예. 뭐 알아서들 방법을 마련하는 걸로 합시다. 예, 내가 늘 말하지만 헷갈리기로 결정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어도 내가 봤던 30년 아니면 이전의 50년 넘는 대한민국 수학의 역사에서 늘 헷갈렸던 애는 매년 그 학년을 헷갈리게 해요. 그럼 나올 게 뻔한데 혼란이 오는데 방치하는 게 죄지. 그러니까 헷갈린 건 안 헷갈릴 수 있는 자신만의 구분법을 만들어 구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왜냐면 스스로 만든 룰이니까. 어렸을 때 놀이 만들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지가 만든 룰을 제일 잘 기억해요. 이러기로 했어. 우리 이러기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했느냐. 고등학교 때. 나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방법이에요. 2와 3을 동원해서요. 나는 2가 더 큰지 3이 더 큰지 알잖아. 2분의 1과 3분의 1 중 누가 더 큰지 알잖아. 그지? 2분의 1이 더 커. 그리고 3이 더 커. 난 뭐가 더 큰지 알아. 그러면 나 이제 3과 2라는 숫자만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지금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놨는데 3이 들어간 그래프가 항상 축에 가까워요. 3이 들어간 그래프가 축에 가까워요. 그것이 큰 수이건 작은 수이건 간에. 3의 x승에서는 3이 크고 로그 3의 x에서는 3이 크고 2분의 1의 x승 또는 로그 2분의 1의 x에서는 2분의 1이 더 큰데 그런 거 무시하고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애가 그게 3분의 1이건 3이건 간에 축에 더 가까워요. y축에도 더 가깝고 x축에도 더 가깝습니다. 노란색을 보시면 항상 축에 더 가까워요. 이렇게. 축에 더 달라붙어 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두 개를 그릴 때는 항상 축 쪽으로 달라붙어 있는 걸 그린 다음에 그게 이제 이게 3이다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쓸 때에는 그 문자를 쓰는 거죠. 더 큰 수와 더 작은 수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방법을 또 만들어서 헷갈리지 않게 안 헷갈릴 방법을 도모해 둬라 라는 겁니다. 자, 참고. 이게 자유스토리 모의고사 문항인데, 모의고사에 실제로 기출됐던 애예요. A가 B보다 더 크다. 1이 아니다. 1이 아닌 양수 AB가, 이렇고 A가 B보다 더 크다에 대하여 A의 X승을 FX, B의 X승을 GX로 할 때,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라는 질문이에요. 엄청 헷갈릴 거예요, 사실은. 예. 처음 보면 이게 황당할 정도로 이건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A, B 뭐 어떡하라고 N. 근데 이거 전부 다 그래프의 높낮이에 대한 얘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의 높낮이에 대한 얘기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겠는데 1이 아닌 양수라고만 했지 얘네가 그리고 A가 B보다 크다라고만 했지 서로 어느 위치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예, 그럼 나는 세 가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X축에 이렇게 있으면 0, 1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B와 A가 이렇게 있는 경우
0에서 1 사이에 B와 A가 둘 다 있는 경우. B가 왼쪽, A가 오른쪽. A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B가 여기, A가 여기 있는 경우. B는 0에서 1 사이, A는 1보다 클 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B, A 이렇게 1보다 큰 두 숫자. 예. 그러니까 경우를 그렇게 나눠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상상하면 하나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를 상상하면 하나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요. 예, 세 번째를 상상하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뭐고 얘가 뭐지? 라고 할 때 그때 2분의 1과 3분의 1을 상상하는 거라고. 2분의 1과 3분의 1을 상상하고 3분의 1이 무조건 축 쪽에다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더 작은 애가 여기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얘가 GX란 뜻이에요. 3분의 1과 2분의 1 중에 내가 뭐가 더 작은지는 알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작다고 말한 애가 아래쪽에 깔려 있는 애예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애인 거지. 그리고 이게 fx예요. 이렇게. ax가 1보다 더 크면 이게 fx일 거고, 예, 이게 gx일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제일 쉽다고 그랬지. 1보다 큰 녀석이면 더 큰 애가 ax는 3에 해당하는 애가 더 높이 있어요. 예, gx고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양수 n에 대하여 했죠. 양수 n에 대하여. 그럼 여기다가 n을 내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때 n을 집어넣은 결과가 fn이 위, gn이 아래. 맞지? 그럼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이 경우에 여기다 n을 딱 갖다 놓으면 fn이 위, gn이 아래. 이 경우에 여기다 이렇게 n을 갖다 놓으면 fn이 위, gn이 아래죠. 세 경우에 모두 참이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에요. 근데 fn과 g-n이 비교를 했을 때 g-n이 더 높다? 그러면 n과 -n이라는 건 하나가 이쪽에 있으면 그거에 그대로 대칭, 여기가 -n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렇게 값을 올렸어요. 보세요. 값을 올렸으면 여기 지금 다 있는 애가 gx가 이렇게 따라가 보면 요 높이가 g-n이거든? 그죠? fn이 요거고 1이라는 높이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조건 1보다 큰 애들이고 아래쪽은 무조건 1보다 작은 애들이라서 g-n이 클 수밖에 없어. 예. 근데 이 경우에 g-n이 더 크면 a가 1보다 크다. 나 그런 적 없는데 이거 a, b 둘 다 0에서 1 사이 숫자로 잡은 거잖아. 예. 이게 반례가 돼버렸죠. 반례는 여기서도 나와요. 아니구나. a가 1보다 크다는 이게 둘 다 a가 1보다 큰 거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에서 반례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fn과 g-n의 높이가 서로 같으려면 여기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1을 기준으로 더 낮은 애들과 높은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둘이 높이가 같을 수 있어? 이쪽도 마찬가지지. 여기다 -n을 갖다 꽂으면 이렇게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다 1보다 작은 애들이고 오른쪽은 다 1보다 큰 애들인데 같아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일한 조건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fn과 g-n이 서로 높이가 같을 때, 이 말은 서로 y축 대칭되었다는 뜻이므로 하나가 2의 x승이면 다른 하나가 2분의 1 x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리고 그럴 때에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를 넣어도
n분의 1이니까 좀 땡겨줘도 이 마이너스 n분의 1도 같이 땡겨지기 때문에 이 높이가 서로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나. 소리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디귿번도 참이다. 기역번은 셋 모두를 참으로 만들어서 참인 거고 디귿번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바로 이 그림밖에 없어서 이 그림으로 제한을 한 다음에 상황이 같은 걸 찾으니 저렇게 되더라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답이고 니은은 틀렸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부지기수로 나와. 부지기수로. 그러면 니네는 어디다 뭐 숫자를 넣어야 될 것도 아니고 부등식을 풀어야 될 것도 아니고 A의 X승, B의 X승에다가 부등식 풀면 나오겠니 답이? 예, 그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함수가 그냥 주어지고 나한테 방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괜찮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개념이에요. 두 단원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의 풀이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